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21 방송. CNN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21 방송.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낙연 전 총리님과 내빈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힘.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낙연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용석 광주 광역시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회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며 금일 참석치 못한 분들은 사전에 의결권 이의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재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정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진국 수준의 국민생활 적정 기준을 보장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훈열 전남대 총동창회 부회장님, 산홍규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고 특히 어버이날인데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강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특히 회원들 2만여 분이 계신데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은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역 간, 세대 간, 빈부, 성별, 또 청년,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안고 왔고 또 그런 문제가 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제 급속히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우리 주위에 제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하면서 전남 도내를 그때 이낙연사 할 때 했습니다만은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도 우리의 소외된 이웃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국정에도 불구하고 8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적어도. 이어서 박광온 의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계호 의원님이십니다. 또 우리 지역의 윤영찬 의원님이십니다. 윤재갑 의원님이십니다. 양기대 의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총주의하신 이병훈 의원님이십니다. 내디디면 발 닿는 어느 곳이든 길이 되는 것은 못난 놈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세일이 되고 바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은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많이 조심스럽고 또한 설렙니다.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신 저의 오랜 친구 허정 상임대표님 고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몇 년인지 이제 횟수도 잊어버렸습니다. 늘 저한테 양보해주고 도와준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늘 자상하고 따뜻한 친구로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정치인 비슷해졌네요. 연설한 것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고문 맡아주신 노진영, 강정채, 박흥식, 우리 안성래, 장혜숙, 정찬영, 나훈 상임고문님, 그리고 여러 고문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여러 같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일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복지의 확충, 군사력 긴장이 완화된 평화 노력의 성과,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꼭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충분히 응답해드리지 못한 국민들의 요구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불안이 몹시 큽니다. 동시에 지방의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2개를 꼽으라면 저는 청년과 지방을 꼽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2년 7달 14흘을 총리로 일한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과 가를 제가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했던 것, 새롭게 해야 될 책임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할 준비를 갖춰야 되고, 민주당도 이낙연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저희가 참패했습니다. 참으로 냉담한 선거였습니다. 유권자들 뵙기가 두려웠습니다. 결과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을 겸해서 한 달 동안 저는 자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의 말씀을 최대한 경청했습니다.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서 의와 식은 나아졌습니다. 과거처럼 끼니를 굶거나 옷을 헐벗거나 이런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한몸 누일 주거가 없어서 앞날이 불안합니다. 아버지 세대처럼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저축해서 몇 년이 있으면 13평 아파트를 사겠다 하는 계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청년이 몇백만 명 이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통화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입니다.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인생의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청년들의 삶을 나라는 지켜주고 있는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내일을 불안해한다면 그런 불안한 삶을 나라는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정치가 응답해야 돼요. 민주당이 응답해야 돼요. 이낙연 또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것을 당면한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도 이낙연도 뛰어야 합니다. 제가 신복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신복지 광주프로 주거와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 굉장히 많은 특히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그 다주택자의 세금을 청년과 1인 가구에게 투자하겠다라는 공약도 사회 연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1% 성장이 10만 개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정부 주도의 일자리만 기다려야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용을 창출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가 혹은 사회에서 이제 좀 더 이상 친절하게 요청할 게 아니라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정이 좋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고용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를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해야죠. 특히
특히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기업의 생산성 또는 영업이익이 좋은 쪽 이럴 때 청년 인재들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인재로 키우는 것은 기업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저에게 요청만 하지 말고 제도화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부탁드리는 제 처지가 지금 부탁할 처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임 대표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많이 줄일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 또 홈쇼핑이라든가 비대면 거래들의 분야에서 많이 생기는데 지금 초기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노동의 공정 가격이 확보되지 못해서 착취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몹시 우려합니다. 빨리 사회적 대화를 통하든 또는 정부가 나서든 해서 그런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망 안에 모셔서 보호받게 할 것인가 이게 시급합니다. 지금 고용보험법을 고쳐서 문은 열어놨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빨리 해야 됩니다. 첫째, 임금을 빨리 공정하게 확보하라. 2번, 보호망을 빨리 확보하라. 일자리는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청년 취업난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보면서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돌봄 국가 책임제라는 걸 화두를 던졌는데요. 그 물론 어린아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돌봄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죠. 오늘 초등학생을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초등학교를 종일 학교제로 점차 전환해 가야 됩니다. 당장 하기는 어렵다 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1시쯤에 집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어린이집 다른 데서 좀 보호를 받거나 이러죠. 그런데 이것을 1단계로 오후 4시까지로 연장을 해보자. 수업을 4시까지 계속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점심을 1시까지 마치고 3시간 정도는 놀이 중심의 교과과정을 펴서 돌보고 그리고 또 준비가 갖춰지면 어쩌면 203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부모님의 퇴근 시간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자. 그렇게 하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오거나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위축되거나 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오거나 그런 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세, 만 5살부터 의무교육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학력격차를 안고 있는 채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어떤 아이는 영어까지 하는데 어떤 아이는 한글도 못 읽고 들어갑니다. 그 격차를 점처럼 못 좁힙니다.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1년 전부터 기초학력을 골고루 가르쳐서 적어도 입학할 때쯤은 평등선에서 출발을 하자. 그리고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우리 오세훈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영양도 이렇게 균등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도 이 돌봄 선생님 한 분당 아이들 숫자를 점점 줄여서 돌봄을 확대하면 엄마들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산부터 만 3살까지 이 기간 어린이집 보내기 직전까지 이 기간은 좀 우리 사회가 좀 한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 기간은 경력 단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제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출산과 보육을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나오는 여성들은 뭔가 보상을 해드리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2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해남이고 우리 윤재가 부여도 오셨지만 하나는 세종이었거든요.
해남의 출산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1.6명에서 1.8명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짐작하시죠? 여성들이 공무원이거나 교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내 직장에 가도 내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공무원과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확대해보자. 그러면 여성들이 직업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고, 꼭 출산을 위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의 삶도 지켜드리면서 출산을 늘릴 수가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려면 굉장히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고, 제 친구 허정 상임대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일이 없어서 노는 5인 일자리를 찾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창업가 이세현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대표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앞선 질문하고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님은 원래 사이다 발언으로 좀 유명하신데요. 저희 같은 젊은 청년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뜸해지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과 정치의 차이입니다. 행정은 특히 제가 지사를 했고 총리를 했는데요. 아침에 지시하면 오후에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치는 야당 투사는 똑같은 주장 계속할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법도 없고요. 또 말한다고 해도 무슨 당내가 다 따른다는 보장도,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다 따른다고 그것도 이상하지. 또 여야 간의 협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원시원한 말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것은 정치가 답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면 사이다는 금방 돌아올 것이다. 사이다의 기회는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이다를 제일 큰 걸로 하나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드려도 될지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다의 기원을 바라면서 사이다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청년대표 윤명조 대표님, 여성대표 광주 상임이사 백희정 대표님, 청년창업가 이세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서울협회 회장이신 최봉일 하백께서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고 칭찬했어요. 칭찬했어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친절히 사인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옆으로 가라고. 다시 한번